안녕하세요, 친구들. 영양 만점 사회 손인쌤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영양 만점 사회를 듣고 튼튼한 사회 실력 기를 준비 되셨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웃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비교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연 환경, 또 인문 환경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생활 모습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재밌겠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영양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중국, 고비 사막, 일본, 러시아, 우랄 산맥, 가나, 한자, 젓가락, 새해 첫날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옆에 혹시 세계 지도가 있다면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반도입니다. 그래요. 육지와 바다로 이렇게 또 양쪽으로 이렇게 육지로도 진출할 수 있고 바다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육지로 연결된 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은요,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두만강의 일부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는 바로 일본이란 나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와 이웃한 나라는 바로 중국, 러시아, 일본입니다. 자, 그중 첫 번째로 정리해 볼 나라는요,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영토가 참 넓은 나라죠. 그리고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 지형의 모습을 보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곧 서쪽에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 동쪽으로 올수록 지형이 낮아지고요. 평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쪽 지역, 이 지형이 낮은 동쪽 지역의 바닷가 쪽에는요, 주요 항구와 대도시가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자연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죠. 지형이 낮고 평편하고, 자, 그리고 바다에 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며 교통도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동부 지역 바닷가에 항구와 대도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자원도 가지고 있고 노동력도 풍부하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이 현재 발달하고 있죠. 자, 중국과 몽골에는요, 이제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이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티베트 고원이 서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 쪽에 가면은 바닷가에 주요 항구 도시인 상하이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까요? 자, 일본은 바다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뭐,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3천여 개가 넘는 작은 섬들이 있어요. 국토 대부분이 산지예요. 산이 참 많은 나라고요. 그리고 화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도 많고 지진 활동도 활발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산이 많은 지형에 또 발달하는 온천, 이 온천을 이제 보기 위해서 또는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많죠.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습하고 비와 눈이 많이 내립니다.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한 태평양 연안,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많은 공업 지역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 바로 도쿄를 중심으로 한 게이힌 공업 지역이에요. 게이힌 공업 지역. 이 게이힌 공업 지역은 태평양 연안에 발달해 있습니다. 바다에 있다 보면은 배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 오기도 좋고요. 또 이 원료를 바탕으로 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에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태평양 연안에 공업 지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러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로 배웠었죠. 그죠?
자,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고요. 위도가 좀 높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도가 높다 보니까 태양의 열을 많이 받지 못해서 추운 기후가 나타나요. 냉대 기후가 널리 나타나고 극지방 가까이에서는 한대 기후도 나타납니다. 자, 동부 쪽은요. 동부 쪽은 유럽과 가까운 쪽인데요. 고원과 산악지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는 러시아였고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국이었죠. 자, 러시아는 또 영토가 넓고 위도도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냉대 기후가 널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 쪽은 주로 고원, 높은 이제 고원지대라든지 높고 평탄한 지역을 고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산악지대가 많아요. 동부는 고원과 산악지대가 많고 서부 지역은 평원이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는 어디에 많을까요? 동부에 많을까요? 서부에 많을까요? 자, 그래요. 동부는 고원 산악지대고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불리한 지형이죠. 그래서 평원이 넓게 자리하고 있는 서쪽으로, 서남부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영토도 넓고 자원도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가까운 서남부 지역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환경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봤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은 동부 지역에 인구가 많았고 일본은 해안가 쪽에 러시아는 서남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비법 정리해 볼까요?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 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는 중국은 영토가 넓고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지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죠. 국토 대부분이 산지이고 화산이 많고 지진 활동이 활발합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공업지역이 발달했어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냉대 기후가 널리 나타나고요. 서부 지역에 평원이 넓게 있어서 서남부 지역 쪽으로 인구가 집중해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산업도 발달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이지만 환경이 참 다양하게 달랐죠. 우리나라와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모습에서도 다양하게 다른 점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웃나라의 문자를 살펴볼게요. 중국과 일본은 그래요. 일본은 중국의 한자와 한자의 일부를 변형하거나 간단하게 만든 가나를 사용합니다. 가나 문자라고 하죠. 중국은 한자를 사용하고요. 자, 그래서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일본어는 중국어와 소리는 다르지만 중국과 같은 글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한자가 표기된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죠. 우리말에도 한자어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이름을 정할 때 보면은 성씨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이름 또한 한자어에서 이름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유소진이라고 했죠. 이름의 소진의 글자를 보면은 한자어에서 온 글자입니다. 소자는 깨끗할 소자, 진자는 참진자라는 한자어에서 그렇게 뜻을 가져온 것이죠. 자, 이처럼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한자라고 하는 그렇죠. 공통된 문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까닭은 바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럼 러시아의 문자는 무엇일까요? 러시아 문자는 그리스 문자의 바탕을 둔 키릴 문자가 변형된 것이라고 합니다.
키릴 문자가 변형된 것. 아무래도 한자랑 관련이 없네요. 영어 알파벳처럼 대문자, 소문자의 구분이 있어요. 왜 러시아는 우리와 국경을 이제 가까이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문화권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앞서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러시아의 인구는 대부분 이 서남부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배웠었죠. 러시아는 서남부 쪽에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서남쪽은 바로 유럽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 문화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유럽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는 한자 문화권에 속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웃나라의 식생활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요, 식사할 때 모두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요. 우리나라의 젓가락은 반찬이 무게가 있고 또 김치처럼 절인 음식이 많다 보니까 국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금속 젓가락을 사용을 합니다. 중국은 둥글고 이 큰 식탁에 삥 둘러앉아서 음식을 한가운데 두고 먹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가운데 둔 음식을 먹기 편하도록 젓가락이 길어요. 그렇죠. 멀리서도 잘 떠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뜨겁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미끄러지지 않게 끝이 좀 뭉툭합니다. 일본은 섬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이런 해산물을 먹습니다. 특히 물고기도 많이 먹겠죠. 자, 생선 요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가시를 편하게 바를 수 있도록 젓가락의 끝이 뾰족합니다. 그리고 또 섬나라다 보니까 습한 기운이 많이 있다고 했었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습한 기후에도 쉽게 녹슬지 않도록 나무로 젓가락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 중국, 일본 역시나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자, 러시아는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빵을 주식으로 하고요. 포크, 나이프, 숟가락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요. 유럽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추운 날씨 때문에 차례로 음식을 내는 코스 요리 문화가 나타납니다. 음식을 이제 샐러드 주고 뭐 스프 주고 그다음에 고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전부 다 음식을 내놓고 먹게 되면은 너무 추워서 음식이 식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 요리 문화가 나타났고요. 이런 코스 요리 문화가 유럽에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이웃나라 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하는 일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우리나라 설날에는 아침에 나이와 복을 삼키는 의미로 떡국을 먹고요. 중국은 춘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요.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대문에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거꾸로 붙여놓으면 복이 뭔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모습이죠. 자, 일본에는 오쇼가스라고 새해 첫날을 부르는데요. 신사라든지 절을 찾아서 한 해의 행운을 빌고 아침 식사로 찹쌀로 만든 떡국인 이 조니라고 하는 걸 먹는다고 합니다. 신사는 일본에서 왕실의 조상이나 또는 국가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러시아의 설날은 바로 노비고트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국가를 연주하고요. 불꽃놀이로 새해 시작을 알리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덕담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새해 첫날의 풍습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행운을 빌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비슷하네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 비법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일찍부터 많이 교류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는 유럽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전체에 영토를 두고는 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럽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문자에서도 그리스 문자의 바탕을 둔 키릴 문자가 변형된 문자를 사용합니다. 식생활에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모두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요, 포크, 나이프, 숟가락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요. 빵을 주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코스 요리 문화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일들은요, 바로 중국과 일본의 생활 모습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이 많고요.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서로 자연스럽게 문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러시아는요, 영토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속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럽에 가까운 서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나 음식 문화의 생활 모습이 유럽과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웃나라의 모습, 다양한 이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후식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후식 퀴즈는요,
인도의 여성들이 주로 입는 한 장의 천으로 된 옷, 그 전통 복장을 물어봤습니다. 바로 사리였어요. 자, 이번 시간 후식 퀴즈는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맞춰보는 겁니다. 이 나라는요. 가나라는 문자를 사용하고요. 4개의 큰 섬과 3천여 개가 넘는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산지이고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 이 나라의 이름을 잘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